이러네. 네, 개뿔이구만. 누가 내 말투가 재수없게 잘난 척만 한데 또 누구는 내가 너무 착하대 바보 같을 정도래 가끔은 이해조차 안 되는 시선들 억울하기도 하지만 오해가 만든 수많은 나와 얘기해 우리 모두 드셔야지. Rise up, no stopping us now. Rise up, no stopping us now. Gonna rise up, no stopping us now. Rise up, no stopping us now. 여기다 꺼주세요. Give it all we got, give it all we got. Give it all we got, give it all we got. We can be fearless, we can be bold, we can be brave, we can be the unknown, we can go our own way, we can be the new day, coming up strong. Whoa, gonna rise up, no stopping us now. We're taking on the world. Whoa, gonna rise up, no stopping us now. We're taking on the world. Whoa, gonna rise up, no stopping us now. We're taking on the world. Whoa, gonna rise up, no stopping us now. Maybe work is weighing heavy on my mind. Maybe I'm just sick and tired of doing the same shit every time. Wanna try a new position, maybe flip the 69. Don't want a doctor telling me that I'm insane, man. I wanna roll back, spread the money through the streets. Walk up to a stranger's ring, stick 'em up, but I'm too worried about what other people think. I wanna roll back, fuck around and make me sing. Make the most wanted on TV, yeah, that's me. But I'm too worried about what other people think. Awesome. Who's to say that I can break into your house? While you're working, I'm just lurking through your bedroom like a mouse. Getting naked on your sofa, wearing just your pillowcase. Take some pictures, leave them by your dirty dishes. Back your rover down the driveway, drive it down the highway, fly the motherfucker off a bridge. I'll buy some drugs, sell some drugs, buy a gun just because I don't want anyone to think that I'm a bitch. I wanna roll spread the money through the streets. Walk up to the stranger's place, stick 'em up, but I'm too worried about what other people think. I wanna roll
네, 수고했어. 약 200m 앞 버스 전용차 단속 구간입니다. 이어서 시속 90km 단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엄마가 딸에게 들었어. 버스 전용차 단속 구간입니다. 이어서 시속 90km 단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약 300m 앞 시속 90km 단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像紅日發放金箭，我伴你往日笑面重現，輕輕叫聲，共抬望眼看高空，終於青天優美為你獻，擁着你，當初溫馨再湧現。心裏面童年似夢未污染，今日我與你又試肩並肩，當年情此刻是添上新鮮，一望你眼裏溫馨已通電。從前夢一點未講完，今日我與你又試肩並肩，當年情再度添上新鮮。그때야 네? 아버지 이상하니? 아니요 오늘 아빠 실수 많이 했냐 오늘? 아니요 안 했어. 별로 안 했어. 실수 안 했는데. 근데 저 돌멩이 큰 거 그거 그냥 놓고 와도 되죠? 뭐 타절 같은 거. 집에 갖고 와야 돼. 어? 그거 계산해요. 그거 놓고 왔는데요? 그 계산이라고 버리면 안 된다고. 가져가요? 가져가야지 집에. 여기. 거기다가 다 길바닥, 땅바닥 막 그런 데다가 생각해보니까 여기가 세종시만한 인구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뭐가 세금이 많이 거쳐갖고 지금 돈이 엄청 많을 텐데 지금 이상한 데 갔어요.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이어서 좌회전하세요. 오른쪽 차로를 이용하세요.
있어 널 지켜줄 거야. 약 700m 앞 서대전 IC 방면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나는 건 오직 하나, 영원한 행복을 꿈꾸지만 화려하지 않아도 꿈 같진 않아도 너만 있어주면 돼. 걱정 마, 언제나 이 순간. 약 200m 앞 서대전 IC 방면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안긴 너 잠시 후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데리러 가지 않게. 약 1km 앞 좌회전하세요. You're my everything. 정말 밤에 난 꿈에 젖어. 하는 말이 아냐, 난 변하지 않아. 약 700m 앞 보안대거리에서 좌회전하세요. You're light of my life. You're the one in my life. 내 모든 걸 다 잃는데도 후회하지 않아. 오직 너를 위한. 약 300m 앞 좌회전하세요. 길을 사로잡을 무대 미스터 트롯 3 전국 투어 콘서트 대전.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며 트롯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치열한 경쟁 끝에 살아남은 탑6 꿈과 열정이 만들어가는 무대. 김영미, 손비나, 천록담, 춘길, 최재명, 추혁진. 미스터 트롯 3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7월 12일 13일 대전 컨벤션 센터 제2전시장.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주관 TJB 8세 이상 관람가. 우리 아이 또래보다 발달이 늦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대전광역시 교육청은 5세까지의 장애 영유아에게 무상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편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금 가까운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문의하세요. 장애의 조기 발견과 교육은 우리 아이의 더 나은 내일,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를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이 캠페인은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 대전광역시 교육청과 함께합니다. 아기가 태어나 만나는 최초의 세계, 가정. 아기들은 가정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건강한 자아관을 만들고 부모, 형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혹시 주위에 가정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기가 있나요? 애정어린 보살핌이 부족한 아기가 있는지 주위를 살펴주세요. 아기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기가 행복한 세상은 대전 시민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 현지법인 대전 신세계 아트앤사이언스와 언제나 어린이 곁에 초록우산이 함께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뭐냐 하면은 윤석열과 김건희 두 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적폐 이런 것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통해서 내란 사태를 확실하게 규명하겠다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민의힘이라든가 여당 입장에서 이거에 대한 편향성이라든가 공정성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많지만 앞으로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특검 임명이라든가 이런 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3명은 공통점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약 1km 앞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내란 특검이면은 이제 법원하고 검찰에서 감찰 경험이 있다든가, 김건희 특검에는 증권하고 금융사범 전문성이 있는 분, 그리고 차상병 특검에는 군 법무가 있는, 이렇게 이제 맞춤형으로 이제 추천을 한 그런 특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흘 약 700m 앞 안골 내거리 방면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임명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약 400m 앞 시속 5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우리한테 지뢰지르는 이어서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이게 뒷전으로 밀리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특검이고 민생은 민생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초기에 특검이 동시에 돌아가다 보면 여기에 많은 이제 관심이 집중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 아니냐라고 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특검이 지금 동시에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준비되는 상황들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이 진행되는 시점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특검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이제 한 7월, 8월 정도 될 텐데 이 시점에 되면은 지금 우리 경제,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민생 경제라든지 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약 200m 앞 안골 내거리 당면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상황들이 맞물려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모든 것이 특검 하나에만 잠시 후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충분히 각각의 특검이 갖고 있는 또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약 3km 앞 우회전하세요. 이 특검 조사가 진행되지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의 이 모든 상황들이 이 특검에만 빨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 야당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려뿐만이 아니고 지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새로운 정부가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한 3개월, 2개월 정도는 허니문 기간이고 야당도 정부에 협조하는 그런 것들이 과거의 관행이었는데 이번에는 여당이 이것에 대해서 1호 법안이 3특검 법안이 되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특검 법안에서 검사만 120명이고 투입 수사 인력만 577명, 최대 260 특검보가 6명에다가 최대 267명, 합쳐서 577명이죠. 이렇게 메머드급이고 또 왼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별건 혐의로 수사가 가능하고 언론 브리핑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에 대한 수사 그것을 떠나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새 정부의 비전과 철학 그리고 국장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그리고 준비하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여기 보면은 전국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이렇게 지금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딱 요. 약 300m 앞 시속 5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어쨌든 지난 정권에서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번에 이제 그런 절차가 이제 절대 이제 없었고 그대로 이제 실행이 되는. 하지만 지금 야당에서는 새 정부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다. 블랙홀 현상이 일어나는 이제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현장을 예고 없이 찾았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전에 장마철 수해 대비 현장을 점검한 다음에 이게 긴급하게 결정이 된 홍보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예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가 우리 사회에서 그 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재난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을 좀 철저하게 하자 이런 취지로 오늘 이 홍수와 관련된 수해 대책 관련된 부분도 이제 직접 현장 점검을 나서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제 동작대교를 건너오면 바로 이태원 쪽인데요. 오늘 그 한강 홍수를 담당하고 있는데도 현장 점검을 마치시고 이제 대통령실인 용산으로 복귀하는 과정 속에서 여기 잠깐 좀 들렸다가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 만나셔서 그 많은 분들의 말씀 듣고 했습니다만 지금 이 충분히 인력으로 우리가 인재로서 막을 수 있었던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서행하세요. 이런 크나큰 참사 같은 경우에 이제는 다시 약 700m 앞 내동 내거리에서 논산 방면 우회전하세요. 메시지로 남기신 게 아닌가 싶고요. 특히 뭐 이태원이라든지 오송 참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인력 우리가 그 인적 재해에
성격이 너무나 강했고 특히 이 여름철 되면 장마를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대책들이 있는데 그런 대책들을 지금 이제 오늘서부터 사실 뭐 지금 장마가 예고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각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새 대통령이 민생 현장 어디를 가장 먼저 찾느냐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한국거래소를 찾았고 오늘 이제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았단 말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주의의 3대 가치가 생명, 자유, 재산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생명, 자유, 재산권이 침해됐을 때는 정권이 흔들 정도로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지도자, 대통령의 국정의 최고 컨트롤 타워로서 가장 중시해야 될 것은 생명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자유고 세 번째는 국민의 재산권을 대통령으로서 지도자가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약 300m 앞 문산 방면 우회전하세요.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뭐 여기 이태원 참사 방법도 마찬가지로 생명 그리고 87년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억압받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어서 오른쪽 방향입니다. 이순희 사건 아시죠?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 때 국민의 생명이 무참히 희생당한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어린이 보호 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서행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징적으로 재난안전 위기관리 이런 것을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하고 문재인 정부 때 예를 들어보면은 어떤 사고가 나면 이것이 박근혜 정부 때 잘못돼서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논평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 이재명 정부 들어서 만약에 그런 이제 뭐 홍수라든가 6월 10월 되는 홍수 피해가 나지 않습니까? 폭우 사태라든가 그런 것이 혹시 나면 지금부터 미리미리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런 것이 낫다.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뭐 이런 어떤 위기관리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재난 현장에 갔다는 것은 약 300m 앞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도 뭐 그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이 이게 보장이 안 되면 진짜 정권이 흔들리는 일이잖아요. 이게 벌써 2년 7개월 전 일인데 2022년 10월 29일이니까 그때가 윤석열 정부 이제 초반이었었잖아요. 출범한 지 이제 뭐 얼마 안 됐던 그 당시에 잠시 후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지난 상태에서 대형 참사가 일어났는데 문제는 대형 참사를 예방하지도 못했고 또 그 이후에 그 참사에 대한 책임도 제대로 지지 못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있고 난 이후에 윤석열 정부의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경로안내를 종료합니다. 대통령이 책임졌습니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께서는 더욱더 실망이 컸을 것이다라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을 찾고 또 이 유가족들에게 어제 엊그저께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 이 피해에 대해서 지원하고 신속한 진상 규명을 약속하는 그런 조치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메시지 전달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 이제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인데 그래서 이제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퇴임 소회를 밝혔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학점으로 치면 자기는 A- 점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교수님이신 장 교수님? 예. A-는 90점에서 92점 사이를 본인 스스로 줬습니다. 저 같으면 한 B 학점 정도라고 얘기했을 것 같은데 본인이 A학점이라고 하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A학점이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본인에 대해서? 네, 본인에 대해서 좀 뭐 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스스로 평가하는 것은 좀 의외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박찬대 원내대표가 뭐 지난 비상계엄이라든가 탄핵 정부 거치면서
제1야당으로서 국회도 통솔을 하고 그리고 수염 저는 오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수염 덥수룩해서 광화문 광장에서 회의 진행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생각도 나고 본인도 아까 소회를 얘기할 때 1년 동안 집에 들어간 것이 37일이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야 그만큼 원내대표라는 자리가 힘든데 왜 서로 하려고 저렇게 경쟁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윤석열 정부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견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몇 점? 그래서 이제 강경투쟁 견제 강도가 너무 크지 않았습니까? 줄태능을 하고 그래서 저는 한 B학점 정도 제가 학생회를 주겠습니다. 저는 그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지금 이제 당대표 권한 대행을 맡고 계시는데 지금까지의 그 본인 평가대로 A 마이너스 점 정도 이상은 충분히 역할을 그러지 말려라.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조만간 너 대박 난다. 이 해달라라는 것이 총선의 민의였고 그 민의를 받아서 너 탄생한 대박 첫 번째 나. 원내대표로서 충분히 윤석열 정부를 저기 견제해내는 또 있잖아. 그냥 가만히 놔둬. 시비상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역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하게 원내대표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들어와서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에서의 파면 결정이 있었고 내가 의식하기 위해서 오늘 하는 애가 누구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특급 나 3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그렇게 웃는 애 걔. 좌회전하세요. 약 300m 떨어지면 반면 좌회전하세요. 분홍색 미도선을 역할을 원내대표로서의 플로키. 역할을 다 한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정권교체까지 이뤄낸 이런 원내대표 원피스 얘기하나? A 학점 저 예전에 그거 저 바이킹 근데 A 마이너 본인의 플로키요. 이렇게 이 원피스 얘기하는 거냐? 바이킹 바이킹 원피스. 오늘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는 정청래 위원장 현재 상황 맞아. 원피스. 10파전으로 당대표 원피스는 항시 자 그 이제 밑에 관심은 보조만 차기 했잖아. 원내대표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인데 내일이죠. 김병기 서영교 의원 뒤에. 북한까지 선명성을 강조하는 수신 잡기에 나섰습니다.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니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택도 없는 소리고요. 국회 그 운영 자체도 모르는 소리고요. 패배했으면 그래 아파트고 내가 무슨 좋아. 스스로 개혁해야지 될 판에 뜬금없이 법사위원장 얘기하면 뭐 그게 답니까? 법사위원장은 상임위 재편은 2년마다 합니다. 그렇지만 2년 후에도 저희가 170석이기 때문에 의석수에 비례해서 배분하기 때문에 지금 법사위에서 해야 될 일은 내란 종식 한번 얘기하죠. 검찰 개혁해야 합니다. 사법 개혁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 아버지 서울로 김병기 의원은 뭐라고 했냐? 어? 협상할 수 있는 것과 협상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분리하겠다. 야당의 우리 한 요구에 응할 생각도 이유도 없다. 절대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를 뽑는 경쟁 관계인데 두 분이 이제 한 목소리로 죽이려고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주는 일은 절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이게 법사위원장 자리가 참 이슈가 됐어요. 지금 이제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의원께서 위원장직을 약 400m 앞 군산동 시청 반면 왼쪽 고가차도로 진입하세요. 그래서 법사위원장을 끝내고 계신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좀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원구성 협상은 왼쪽 고가차도로 진입하세요. 돼 있습니다. 지금 전반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전반기는 내년 6월에 끝나는 상황 아닙니까? 약 1km 앞 좌회전하세요. 법사위원장이 자리를 내놨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야당인 국민의힘이 가져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마 이 두 분의 원내대표 후보분들도 용납하기 어렵고 더 저희 당 의원님들 또 그리고 당을 지지하고 있는 당원들도 약 300m 앞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약 700m 앞 한마을 내거리에서 유성 반면 좌회전하세요. 쿨하게
내란이 아직 완전히 종식된 것도 아니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 비상시국의 국고의 성격으로 들어와서 지금 인수위도 없이 출발해서 정부가 지금 나가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원내에서 특히 과반 이상의 집회 약 300m 앞 유성 방면 좌회전하세요. 불안한가 사고 나갈 지역입니다. 법사위원장 측은 민주당이 계속해서 가져가야 된다라는 뭐 판단들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뭐 잘 아시겠지만 이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모든 국회의 상임위 중에 상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법안이 나를 상임위에서 죽기 법안이 나를 죽이기 쉽지. 거쳐서 가야 돼요. 왜? 그만큼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거죠. 없잖아. 죽이려면 나를 죽이려면. 그 문장은 있죠. 그 법사위원장은 뭐 나라에 민주당의 양심이 있었으면 좋겠고 상식이 있었으면 근데 좋겠다. 의회 똑같은 국회에 가면 의회 나를 죽이기 전에 국회의원인데 물론 여당 과는 나눠서 서로 싸움도 경쟁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김민구야. 대화 타협의 중심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김민구라고. 공작에서 야당이 단일대로 못하는 나를 죽이냐? 국회도 민주당 일당 180% 정도 그 다음에 대통령도 민주당 그렇게 되면은 입법과 행정이 다 민주당 대통령제의 기본 그래, 내가 너희들이 달란 거 돈 줬어. 그렇기 때문에 이 위태로워지는 민주주의를 소소한대로 양심이 있다면 법사위원장이라도 너희들 사법수장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잠시 잡아내서 아들한테 와이프한테 이렇게 다수결 줬잖아. 법사위원장이 회의를 거부하면 간사가 대신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양보할 수 없다. 물론 지금 원내대표 나온 분들은 설명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오늘 지금 당원 투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틀렸다는 것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부정은 강한 근저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 그리고 민주당 정부 마찬가지로 양심이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정권이 길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게 가려면 견제하고 대화 타협이 있는 그런 정국이 필요하지. 정말 대화 타협 간접 진영이 깨지면 막다른 공로에 가면 야당은 다시 광장으로 나가서 결사 한정할 겁니다.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이라도 과거에 민주당이 요구했던 죽이라고 이 이제는 새끼들아. 국민의힘 불쌍한 국민의힘한테 넘겨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 한다고. 어쨌든 이 법사위원장 뭐 지금 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얘기를 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일단 지금 당장 관심은 누가 얘한테 이런 거예요. 대표가 되냐 건데 이제 당장 이제 내일 정해지는 건데 지금 뭐래? 누가 될까요? 지금 저 사람 누구야? 글쎄 뭐 저는 두 분 중에 어느 지금 소리 지르는 사람 약 400m 좌회전하세요. 가족 도로를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오른쪽 차로를 이용하세요. 문제다라고 나한테 보여지- 지나가지? 지금 두 분 다 그 이재명 대통령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 지도부로서 손발을 맞춰서 능력들이 있으시. 잠시 후 아직 거기 한번 들어볼까? 여당의 원내대표, 어떻게 특히 하는가? 지금의 원내대표가 앞으로 이제 예? 내각을 구성하는 인사청문회라든지 아니면 그 하반기 추경 문제라든지 하반기에 있을 그래봐. 정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사실은 작은 엄마 임마. 과속 방지턱이 얘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김병기 의원이나 서영교 의원 두 분 다 아, 시작한다. 지금 그 본인들이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선명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통합이고 협치, 야당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가겠다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지금 그 시그널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맡게 되는 원내대표의 어떤 상이랄까요? 이런 분들은 이제 국민의힘과 다른 야당과 어떻게 정치를 잘 이끌어낼 수 있는가, 벤치마킹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분들과의 대화와 타협에 누가 조금 더 적합하느냐 하는 쪽으로 아마 의원들께서도 생각하시고 또 지금 이제 20%의 반영 기회를 가지고 있는 권리당원들께서도 이런 부분들까지도 충분하게 고민해서 투표를 진행하실 것 같다. 내일 상황 같이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도 이제 나올 건데 네? 앞두고 있어요. 젊음이 좋아. 네. 오늘 한국상 의원님이요. 바로 이번 선거는 보수 재건을 위한 첫 시험대입니다. 수도권을 대표하는 새로운 인물, 바로 저 김성원이 우리 국민의 힘을 이끌어야 합니다. 국내의 원내대표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였다고 하면은 나서지 않았을 겁니다. 맨발로 가시밭길을 걷는 자리고 그 험난한 길을 헤쳐나가기 위해 제가 희생하고 가장 앞장. 보지가 만난 지 는 우리 국민의힘의 분명한 변화와 진정한 쇄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갈등과 암투에 지친 정치는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원내 수석 부대표로서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치열하게 맞서온 경험이 있습니다. 당의 변화와 쇄신을 이끌 든든한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이제 당이 백척 간두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 대선의 그 원인 제공자들이 당을 장악을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고요. 또 집권 여당에서는 연일 내란 세력 척결의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과연 당을 구할 사람이 누구를 저는 그러면은 저는 기꺼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그런 뜻을 담아내었습니다. 야, 용태 이렇게 대단하다. 조경태 의원까지 세 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들이 뭐 뚜렷한 차별점이 없다면 국민의힘 후보들은 확실히 색깔이 좀 다릅니다. 민주당 후보도 뚜렷한 차별점이 있죠. 왜냐면 약 2km 앞 오른쪽 방향입니다. 동일한 대파 약 200m 앞 버스 전용차로 단속 구간입니다. 이어서 시속 50km 과속 신호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위기고 그렇기 때문에 백과장민식 그리고 개파 갈등도 지금 다시 벌어지고 있고 패배한 정당에서 보수 재건이 신이라면 이것이 개파 갈등이 재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정당이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약 300m 앞 시속 50km 과속 신호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그런 거에 따라 다르고 송원석 의원이 경북 김천에 예, 송원석 의원이 경북 김천시고 그리고 김성은 의원이 친한계고 동두천, 양주, 연천, 삼선 똑같은 삼선인데 그 원내대표라는 것은 국회의 원내 사령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내대표를 하기 전에 원내 수석 부대표를 한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원내 어떤 그 협상을 해본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한 경험이 되기 때문에 지금 송원석 의원이 현재까지 뭐 2명이 이제 등록을 했는데 사선의 박대출 의원도 등록을 한다는 그런 소문도 있는데 아직은 여러 가지 지금 치열하게 당내에서는 지금 우리는 젊은 애들 뒤를 전대가 또 이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방금 젊은 애들 그렇기 때문에 전대를 앞두고 누가 어느 지역에서 뭐 하는 거냐고. 원내 사령탑을 갖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출마자는 2명이지만 애들은 나발고 따라서 두고 봐야 된다고. 국회에서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TK 출신이냐 수도권 출신이냐 이것도 다르고 개파도 이제 뭐 나누자면은 또 이제 친한 게 좀 였긴 하지만 색깔이 였긴 하지만 친한 게 오늘도 뭐 누구 아버지 한번 나가볼까? 이제 나뉘긴 하는데 더욱 중요한 게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 개혁안에 대해서도 시각차가 있단 말이에요. 쭉 써갖고 누가 제출하면 판단해갖고 써줄지 안 써줄지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지금 지금 진짜로 그
아니 내가 진짜 나 써서 아유 진짜 뭐 하는 거야 진짜. 아 짜증나 미치겠다 진짜. 우리는 여기 사니까 여기 세가 약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송원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북 서울에는 모두 전체적으로 당의 써서 주류 의원들 올리면 되지 않겠냐? 쪽 PK 안 되는 거야? 용산인데 아마 새로 볼 때는 이게 좀 이 옛날 송원석 의원 79%란 얘기했다고. 특히 약 700m 앞 아유 조금 옛날 얘기했다고. 7명의 의원들의 투표만으로 원내대표가 결정되는 상황이고 예. 이번에 원내대표가 결정되는 분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 부분이라든지 예.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 이후에 있을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지목할 수 있는 나 우리 당 기회가 전체를 안 약 300m 앞 그대로 보려고 하는 거야. 아 뭐야?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에휴 진짜 너 유성 당산 어디 있지? 이번에 유성 말고 이 떠나서 서울 쪽으로 얘기하고 거주지가 서울이라서. 구중적인 그래야 되는 거야? 쪽에서 다시 한번 기본 15분 있어요. 아마도 김용태 거기가 서울이어야 된다고? 그렇죠. 아 진짜 씨발. 기본 10억 얘기하고 있는 그 9월 안에 전당대회 치른다든지 아니면 아 어떻게 유성이고 뭐 저거 조건을 당이냐고. 방법이 뭐가 있냐면요.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지금 뭐 서울로 취직을 하신 다음에 아킬레스건이라고 계신 생각. 다음에 1km 앞 우회전하세요. 반대하는 것에 대한 당론, 그 부분을 백지화, 무효화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아예 일체 언급조차도 지금 할수 없게끔 만드는 당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너 그래봤자 너 1년이나 2년인데 그 혁신안 그것도 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월요일 날뭐 기회를 만들어 본다. 새로 약 300m 앞 시속 5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현재의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이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그 달라지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원내의 세력이라든가 아니면 약 700m 앞 유성 내거리에서 우회전하세요. 이제 송원석 의원이 될 가능성을 짚어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송동 원내대표가 어제 당 혁신안 논의를 위한 의총 소집을 막판에 취소를 했죠. 그래서 이걸 두고도 당내에서 지금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이 얘기 다시 해보겠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아닙니다. 네, 말씀을 듣기 싫다는 의지로 저는 읽혔어요. 예. 대단히 잘못됐고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지금 원내대표의 권한을 자꾸 이렇게 활용하시면서 아직까지도 원내대표인 것처럼 하고 있어요. 우리 집 주변에 도착하여 인성 안내를 진료합니다. 이런 일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어제 의총 열렸으면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그 5대 개혁안 통과될 수 있었을 거라고요. 자신 있게 단언은 못하는데 그 전에 몇몇 있었던 의원총회하고 분위기가 사뭇 달랐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사뭇 달라질 수도 있다는 개인 생각이에요. 위기감 때문에 의총 안 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잘못하면 분위기가 이상해진다. 그러니까 의원들마저도 이제 믿지 못하는 상황으로 간 거예요. 지금 이제 두 분이 이제 어제 얘기를 했는데 어제 상황이 어땠냐면 원래 오후 2시에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국회에서 열려고 했습니다. 오전에 이제 서초동에서 집회를 한 다음에 오후에는 국회로 옮겨서 하려고 했는데 2시를 앞두고 1시 20분경에 씨발 건물 때문에 내가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원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취소를 알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앞에 건물들이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알지도 못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재선 의원들이 차기 원내대표 선출 전에 그러니까 16일 전에 의원들을 꼭 열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요구하고 그 아마 일단 지날 때는 그렇게 안 건물 때문에 가기가 저도 당협위원장이 누리니까 가기 누리게 상처를 입고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의외로 후보가 교체된다든가 어제처럼 갑자기 의총이 열리게 됐는데 비대위원장도 모르게 의총이 취소됐는데 물론 원내대표가 그것에 대해서 관할권이 있고 어제 대법원에서 지금 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것이 묻힐까봐 의총이 경론에다 왜 앞으로 기다려 씨발 저기 대법원에서 우리가 어제 그 사법부 그 재판 연기 때문에 항의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언론에 나온 것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취소한 것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는 저는 알 수가 없고 국민의힘 뭐 지난 뭐 후보 개최라든가 그리고 뭐또 비대위원장 윤석열 정부 때도 마찬가지 윤석열 대통령에서 표를 그냥 뭐 찍어내기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당원들이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제도 그런 것이 발생해서 상당히 이제 걱정하는 상당히 많고 뭐 당의변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수 정당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그런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위기일수록 더 당당하게 결혼했다며 이게 사계를 통한 개혁이라든가 보수 유권자들의 눈에 맞고 국민의 눈에 맞는 그런 국민 정당으로 다시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것에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누구나 보면 이렇게 다시 의총을 열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힘을 싣고 있는 게 비단 이제 친한계뿐만이 아니라 재선 의원들 그 안에는 친한계가 아닌 분들도 이제 여러 있고 이분들이 이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당 혁신안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 이와 관련해서 이제 명확하게 후보들이 입장 발표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과연 어디에서? 다음 비대위원장이 누가 될지가 그래서 더 커피 좀 팔아준다고 그랬었는데 하루만 선거 운동을 한다라는 것인데 과연 그게 선거 운동이 될까요?